라는 게 독점이 돼버리면 경쟁의 대상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다. 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원인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는 소멸되기 어려운 거죠. 초과이온이 소멸되기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경쟁의 대상이 없어서 지역지구제가 독점돼서 자,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기존의 공급자들은 자, 그대로 뭘 다 흡수해 가는 거죠. 초과이온을 그대로 다 흡수해 버릴 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뭘 얻을 수는 없다고요? 초과이온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그 지역을 독점하고 있던 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사전적 독점자, 사전적 독점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들어오는 공급자들을 사후적 독점자, 사후적 독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을 때 결국 누가 다 초과이온을 얻어간다고요? 네, 바로 사전적 독점자들이 자,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초과이온을 다 흡수해 갈 거란 얘기예요. 이 사후적 독점자들은 정상이온만 얻을 뿐이지 뭘 얻을 수는 없다. 초과이온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지역지구제라는 게 독점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데요. 사후적 독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초과이온을 그대로 다 흡수해가는 누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사전적 독점자들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사전적 독점이 자, 바로 이 지역지구제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서 보시면 가로 4번에 330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전적 독점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자, 특정 지역에만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면 기존의 소유자들은 초과이온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들을 사전적 독점이라고 하며 이는 사후적 독점과 달리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대요. 사전적 독점이란 초과이온이 존재하는 독점을 의미하고 사후적 독점은 초과이온을 누리지 못하는 독점을 의미한다. 어차피 사후적 독점자들은 초과이온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전적 독점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지역지구제의 이런 독점의 문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밖에 지역지구제의 또 문제점에는요. 그 밑에 가보시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지역지구제는 지가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지역과 그 반대가 되는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자, 이 지역지구제라는 것이요. 지역지구제가 결국은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정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시기를 정부의 토지에 대한 공적 개입의 형태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토지 이용을 규제해버리는 정책이 있었고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수급자로서 역할을 하는 직접 개입과 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바로 이 토지 이용 규제에 속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면 지역지구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토지 이용을 정부가 왜 규제를 할까요? 바로 이 효율성과 형평성이다라는 이념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측면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일까요? 바로 토지의 이용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토지 이용 규제, 즉 지역지구제라는 것은요.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이냐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더라. 그러면 뭐예요?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책의 문제점은 결국은 어디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죠? 형평성에 결국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얘네들은 자꾸 부딪히는 관계라 그랬죠. 상충관계. 형평성을 강조하다 보면 뭐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죠?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자, 지금 1번에서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은요. 생각해 보시면요. 자, 이 토지를 국토 공간을 뭘 기준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죠? 구분을 할 것이냐. 비슷한 땅도 어떤 용도에 속하냐에 따라서 벌써 가격부터 틀려져 버리는 결국은 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지역지구제의 큰 단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더라. 또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과잉 지정은 개별적인 토지의 특성을 살리는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할 수 있고
지역지구제가 잘못 지정되거나 주변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토지이용이 저해된다. 자, 결국 너무 규제가 우리 이 지역지구제 경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경직적으로, 그죠? 과잉, 너무 강하게 규제를 해버리면요. 늘 어떤 제도, 그 제도 정책 역시 강하게 제한을 해버리면 불법적인 행위들이 더 조장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역지구제 역시 강하게 경직적으로 제한을 해버리니까 불법적인 행위들이 조장이 돼버릴 수 있고요. 또 특정 지역만 너무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재산권만 과잉 보호를 해버리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오히려 시장에서 정부가 굉장히 신축적이지 못하게 따라가 이제 비신축성이라고 하는데 신축적으로 이제 시장의 변화에 정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해버리면요. 오히려 이 효율성을 저해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또한 이제 3번에 보시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사이에 이 시차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른 빠른 대처가 어렵고 그러니까 비신축성, 그러니까 바로바로 시장의 변화에 정부 정책이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 자, 빨리빨리 따라가지 못하더라는 얘기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지역지구제를 지정하면 지역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그 토지의 특성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지정해버리는 지역지구제가 오히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해버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가장 큰 문제가요. 효율성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개인의 토지 이용을 규제해버린 거죠. 근데 규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불공평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무슨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선진국에서는요. 효율성을 추구했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이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정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바로 대표적인 것이요. 오른쪽에 331페이지 4번에 바로 이 TDR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개발권 양도제도. 자,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도는 자, 뭘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요?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토지 이용을 규제해서 효율성을 달성했는지 모르지만 어디에 문제가 생긴다?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요. 그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또 등장한 정책이 바로 이 개발권 양도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발권 양도제도 또는 개발권 이전제도라고 불리우는데요. 약자로는 우리 이제 TDR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제도가 바로 이 TDR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시험에서도요.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는 하고 한번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때 바로 정답이 바로 이 TDR이 정답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도입될 결국 우리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은 굉장히 지금 높다 보니까 자, 중개사 시험에서도 굉장히 잘 등장하고 있는 애가 바로 이 TDR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TDR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가 개인의 토지 이용을 규제해버렸죠. 그럼 규제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 공평하지 못한 손실을 입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주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이 TDR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TDR이라는 것은 자, 어떤 규제로 인해서 우발적인 어떤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게 우발적인 이익으로 보상해주겠다라는 제도가 바로 TDR의 가장 주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상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자, 토지 이용을 규제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바로 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를 자, 바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보완해주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TDR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리 설명드리면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 한번 TDR이 등장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TDR은 특히 이 3차원 공간 중에서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그죠? 3차원 공간 중에서 뭘 활용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느냐? 바로 이 공중권이에요. 공중권을 활용한다라는데
자, 큰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역시 또 TDR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TDR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자, 뉴욕에서 처음 실시가 되었었어요. 처음 1세대 때 뉴욕에서 자, 처음 실시가 되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문화재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자, 문화재라든지 어떤 역사적인 유물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 이 TDR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죠. 만약에 자, A라는 내 땅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뭐 기존에 굉장히 어떤 뭐 건축물이 있더라. 그죠? 자, 그런데 제 건축물이 있는데 문화재 등을 보호하고 역사적인 어떤 유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더 이상 여기 손을 못 대게 제한을 해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규제를 막 해버려요. 자, 용적률 같은 것도 규제를 해버리고요. 그러면 네 땅은 보전해야 되는 지역이어서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비슷한 인근의 다른 땅과 비교했을 때는요. 실제로 다시 개발을 할 수 있다면 거의 한 10층까지도 충분히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용적률인데 정부가 그 용적률 같은 것을 규제를 해버리더란 얘기예요. 더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그죠? 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버리니까 이 토지 주인 입장에서는, 그죠? 결국 이만큼의 내 공중 공간을 정부가 침해했다라고 보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죠? 다른 옆에 비슷한 땅과 비교했을 때는 얼마든지 이만큼 올릴 수 있는데 정부가, 그죠? 토지 이용을 규제해버리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나는 이만큼의 공중 공간을 정부가 결국 침해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죠. 손해를 보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결국 이 이용하지 못한 공중 공간의 용적률을 그죠? 다른 땅에다 옮겨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라는 네 땅은 보전해야 되는 지역이니까 보전하고 대신 인근에 개발이 가능한 이 B라는